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이 굉장히 흔해요. 지금 이 CGV는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인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작은 돈은 그러니까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l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l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 일당으로 보면.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돼 있고 명령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음번.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버는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제가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다음 거,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세비 걷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죠. 그거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공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가치가 그만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내 돈을 쓸 때는,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물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뭐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 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과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남을 하는데 보통 우리들도 흔히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꼭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수학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책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잘 알더라고. 뭐 공부한 사람들만 앉아갖고 몇 페이지에 뭐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쓸 때만 기억했지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 화장실에다 놓고 내가 가끔 읽어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 누가 옮겨놓은 거 보면 야 이거 글 잘 썼다 그러고 알고 보면 내 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이해를 잘할 텐데 이제 수학 이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책에 너무 잘 나와서 내가 책을 더 오히려 더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또 흘러 들어오면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돌그릇 안에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하고 고민해보죠. 자, 이게 지금 질의응답식이 따로 있어요. 그냥 진행해도 돼요.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 딴 사람도 듣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건 돈의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돈을 모으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잃어요. 재투자하면서. 잃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부자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돈을 관리해요. 첫 번째 원칙이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이제.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원고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익이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투자에서 돈이 기대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많을수록 돈은 무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자 0.25%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이자 어떤 게 많을 때는 22%씩 나오죠. 부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자율 0.25%만 움직여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을 또 올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한국 이자율하고 격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지금 격차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기준 이자율이. 그럼 그 부자들은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투자가족들 마찬가지고 불과 0.25%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레딧 카드에서 내 크레딧 카드가 쓴 돈이 22%의 이자를 내는지 18%의 이자를 내는지 도대체 이자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데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버는 것 자체가 유지라고 봐야 돼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도 가지고 3억을 투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쉽게 투자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억, 2억, 3억. 근데 1억, 2억 그건 투자가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그거는 이제 친구 관계도 망치고 가족 관계도 망치는 일인데 투자의 개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투자 세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 내가 사장들 가르칠 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저 친구의 과정이라면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 그리고 투자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분을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의 속성상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누가 투자를 했다면 결국 뺏겨요. 잘 되면 뺏기고 안 되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투자를 머릿속에다 넣지 말고 그냥 사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또 해봐요. 네.